이번 사연은 술에 미친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술에 미친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처럼 싸우는 커플이 있나 싶네요. 부모님이 너희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복을 맞추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일하셔서 저희 언니 부부와 남친, 저희 엄마랑 같이 갔습니다. 남친 예복은 100만 원 나왔고 제 옷은 97만 원이 나왔어요. 남친은 무슨 옷이 그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렸는데 저희 엄마는 옷이 마음에 들면 가격은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남친 예복을 흔쾌히 결제해 주셨거든요. 저는 화장품이랑 가방도 사야 되니 남친 말이 좀 신경 쓰여서 남친에게 코트 하나 사라고 했고 한복 안 맞추는 대신에 코트 산다고 하더라고요. 좀 싼 거 사서 남친 정장에 코트 합해서 총 120 나왔고 제 옷 97만 원 나온 거 비싸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자기 엄마 혼자 밥 드시는데 심심하다고 저더러 와서 밥 차려드리고 말상대해 드리래요. 결혼 전에 무슨 밥 차리러 드나듭니까? 이런 이상한 집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거였는데 결국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 결혼 준비할 때 말도 못하게 많이 싸우고 신혼인 지금도 싸우다가 이제는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연애할 때는 하루에 4번은 전화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전화 한 통 안 하고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고 다른 남자 형제는 없어요. 시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기력 떨어지면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 말을 너무 막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대통령보다 바쁜 며느님 오셨어요? 라며 비아냥대는 말씀부터 하시고 안부 전화하면 너처럼 바쁜 애가 전화도 다 할 줄 아냐고 하시고 남편이 주사 부릴 때 말리다가 다리를 삔 적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그러게 살 좀 빼지 뭐하고 있었냐고 하셨던 분이에요. 신우는 저와 동갑인데 새언니라는 호칭을 쓴 적도 없었고 명절에 음식해 놓으면 맛 평가나 하던 못된 여자였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께 제대로 인사한 적도 없었고 자기 식구들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주사가 있어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싱글이 될 예정이네요. 시어머니도 아들의 술주정을 도저히 막지 못하시고요. 결혼 준비할 때도 주사 때문에 너무 싸워서 우리 파혼하자고 했을 때 다시는 주사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거든요. 이때 우유부단했던 제 자신을 많이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딱 보름간은 약속을 지키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시고 새벽 3시 반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몸 아프다고 약 좀 사오라고 했는데 제 말은 무시하고 자기 놀 것 다 놀고 새벽에 기어 들어와서 술주정을 하는데 욕실에 칫솔거리 빼서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니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아래층 사람들이 들을까봐 신경도 쓰였고요. 다음날 아침에 미안하다고 빌길래 넘어가 준 게 화근이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군요.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와서 신랑의 SNS에 접속을 했는데 아는 여자 동생이랑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신혼인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써놓았고요. 남편이 그런 쪽으로는 정말 안심할 수 있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그 대화를 본 순간 온몸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지만 바로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뻔뻔하게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바보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어제 당신의 SNS를 봤다. 당신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 잘 아는 오빠와 그런 대화를 한다면 당신 기분이 어떨 것 같냐 했더니 장난으로 쓴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는 동생을 친구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사과를 받았지만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쎄하게 대했는데 남편은 왜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바람을 피워도 너는 한 번은 눈 감아주면 되는 거다 라는 말을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과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여동생과 쪽지 주고받은 거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고 용서해 줬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 먹고 신혼집에 오셔서 티타임을 했습니다. 오밤중까지 이야기하시다가 새벽 1시에 집에 가셨고요. 저희 아빠 생신 때는 식당에서 외식하고 곧바로 헤어졌거든요. 그래도 서운한 티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그 시간에 집으로 가시고 난 뒤 저에게 네가 밥을 차렸냐? 뭘 한 게 있냐?
있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떡케이크 업체 골라서 예약하고 미역국 신경 써서 끓여서 갖다 드리고 과일이랑 차 내드렸는데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이만큼 신경 썼는데 당신이야말로 뭐 한 게 있냐고 하면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10원짜리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이 사람이랑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펑펑 울었고요. 부모님이 놀라서 그 새벽에 저를 데리러 오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더라고요. 친정에 갔더니 너희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갈라서라고 저런 놈이랑 어떻게 사냐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넘게 친정에 있었는데 남편이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부르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또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사과드려야 내가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자 남편은 친정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사과를 했고 처음 있는 일이니 용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보름 후에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저에게 또 막말과 욕을 하고 양가 어머니를 부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오셨는데도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데 시어머니는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더군요.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아빠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망나니 짓을 하길래 저는 또 친정에 갔어요. 남편은 집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남편을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며 정 안 되면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만나고 오신 엄마는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것 알고 있더라. 반성 많이 하고 있다. 다시는 술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면서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하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시면서 돈을 주셨고 신랑의 외가에 가서 시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시 외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남편이 다시는 술 문제로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고 회식 때 새벽 4시까지 놀다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현관문을 잠갔더니 시댁에 가서 잠을 잤대요. 시어머니는 신랑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너희들 안 살 거냐고 하셔서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술버릇 못 고치는 아들을 단단히 교육시킬 생각이나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또 주사가 시작되었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험한 행동도 하길래 저도 지쳐서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결심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엄마가 제 생각을 하다가 부엌에서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다친 일로 인해 남편과 화해를 했지만 남편은 자기는 아침밥도 못 먹고 있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돈이 새는 것 같다고 자기가 돈 관리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대신 가계부를 써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자기를 못 믿는 거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병원에서 밤새 엄마를 간호하고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이혼 서류 출력해서 법원에 같이 갔어요. 남편은 서류를 찢으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고 저는 마음먹었을 때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할 때까지 전화 한 통 없더니 엄마 병원에 가보니 엄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굽히고 들어올 때 마음 열어달라고 했고 며칠간은 잘 하더니 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조금만 마시고 일찍 온다고 하던 남편은 연락도 없이 무단 외박을 했어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모텔에서 잤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남편은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로는 싹싹 빌었지만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또 싸웠는데 남편은 회사를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면 회사를 안 가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새벽 3시에 누군가와 전화를 하더니 나가더군요. 저도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싶어서 친정에 연락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진짜로 이혼한다고 했어요. 저 태어나서 욕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살면서 처음으로 10원짜리 욕도 들어보고 자존심이 완전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여자랑 이제야 헤어진다고 남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낼 수도 있지 참아주지 못하고 도발하고 있냐고 너같이 기가 센 여자 때문에 더 성질난다고 이혼하면서도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당신처럼 마음이 꼬이고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예의 없을 때 관대하게 넘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미련이 있다고 용서를 해주고 살았는지 내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다. 결혼 전부터 주사가 있었는데 나 때문에 술주정하는 거라고 뒤집어 씌우지 마라. 나는 그래도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당신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3년을 지우개로 박박 지우고 새 출발하고 살 것이다. 더 이상 분노도 노여움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 이혼 확인 접수가 끝나면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살 계획입니다. 저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한 여자이지만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많이 사랑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해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분들이 너무 부럽지만 이곳에 제 마음 다 털어놓고 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에 미친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해 많은 고통을 받으셨네요. 결단을 내리지 못해 평생 견디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착한 분이시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